자, 임대차 3법이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펼치고 또 네. 임대차 3법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임대차 3법이 일단은 임대인보다도 네. 임차인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2+2 그다음에 연 5%밖에 못 올린다. 네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재갱신할 경우 아닌 신규로 등록할 경우는 좀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것도조차도 지금 법안 발의해서 앞으로는 신규로 하는 것조차도 5%까지. 그러니까 현행 지금 해오고 있던 걸 그대로 연장한다. 이게 또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보증금만 계속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과거에 지금 710 정책 나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 그렇죠. 그죠? 집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뭐 네네. 은행에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전세 보증금 많이 받아서 여유자금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구조. 그리고 또 사가지고 그 집을 전세 보증금을 또 많이 받고 네. 이렇게 하는 자금 유동성을 갭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죠. 늘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주택에서도 아파트는 추가적으로 샀을 때는 이제 취득세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죠. 다주택자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8에서 12%까지 아하. 늘어나는 구조고 보유세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에다가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 네네.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집을 추가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집값이 좀 잡혀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네. 또 한 가지는 임차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 이런 구조로 보고 네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함에 있어서 네네. 전환했을 때 월세를 4%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용을 4%까지 지정해서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있었는데 네네. 이것조차도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여러 가지 요건이 지금 나오면서 세입자 즉 임차인도 고민. 임대자도 고민인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여러모로 시장이 혼돈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핵심은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임차인을 좀 보호하자. 네네네. 보호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법의안을 좀 발의하고 있는데 네. 목적은 좀 무색해지고 벌써부터 매물 실종에 뭐 임대료 급증에 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네네. 2015년도에 사실은 임대차 3법 지금 현재 갑자기 논의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국토부에서 임대차 3법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해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2015년도에 이걸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약 10% 가까이 전세나 월세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체를 실시를 못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네. 갑자기 임대차 3법을 냈을 경우에는 임대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 해필 왜? 지금 이 시점에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기, 거시 경기 너무 안 좋은 이런 추세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쏟아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가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도 있었고요. 네. 소비 심리, 즉 공급보다도 수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는 상당히, 시기였거든요. 네, 높았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추겠지 했는데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22번, 23번, 뭐 이번에 24번째까지 나왔는데요. 규제를 엄청나게 내매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니 지금 수요층으로 계속 대기 수요층으로 멈추고 있던 30대, 40대, 50대가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집을 안 잡을 경우 네. 유동자금은 계속 쏟아지고 돈의 가치는 반면에 빠지는 이런 구조. 네. 그렇게 되면 돈의 양이 많아지면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론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체가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네네. 안정자산으로 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네. 안정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유동량이 있기 때문에 안정자산으로 들어가서 해지 기능, 인플레이션 그 시장에서 돈의 가치를 눌러놓고 가는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정자산인 금이나 어떤 자원이나 네. 혹은 이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시장에 꼭 임대차 3법을 이렇게 급하게 네. 좀 했어야 하느냐. 네. 이게 저는 좀 의문점입니다. 아, 이 타이밍에서? 네네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시장에 임대차 3법을 딱 내놓으면서 출구 자체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집을 못 파는 이런 구조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수요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출 요건들 대출이 다 안 되죠. 강화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근간 짧게 보면 4년에서 5년, 길게 보면 한 7년, 8년 동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고점 시장에 돈은 많이 풀어져 있고 임대차 3법을 딱 내놓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어차피 지금 임대차 3법을 내놓기도 전에 내놓지 않더라도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 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집을 소유함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이런 구조. 네. 다만 보유세나 취득세는 좀 올려놓는 구조. 반면에 양도세는 좀 떨어져 놓는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 집값은 서서히 잡힐 수도 있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출구를 열어줬으니까.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실제로 시장 자체가요. 뭐 지금 아니다 하겠지만 이거는 한쪽 눈을 가리는 것 뿐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지금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지금 전세 상승률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가까운 저희가 세미나 해보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부분들이나 혹은 가까운 지인분들 네.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5억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지금 조세 법안들 막 통과시킨다고 해가지고 1, 2억씩 지금 보증금을 올려줬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전환하면서 또 2, 3억씩 올려주는 구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세 시장으로 들어갈 때 약 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한 10억대 돼버려요. 이런 구조. 네. 그 다음에 가격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갭매우기 타이밍에 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굉장히 그 시장을 갭매우기 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꽁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해서 알이 먼저냐. 그렇죠. 라고 해서 네. 지금 거래가가 올랐으니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좀 눌러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이 시장 자체를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한도를 정해져 가지고 움직인다면 지금까지 가격대가 오르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거를 갭매우기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또 갖고 있고요. 네.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네. 그만큼의 여유가 생긴 만큼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또 전세를 놓는다든가 그러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테러가 막혀버린 상황이고요. 금리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사는 구조에서는 취득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보유하는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로 내가 1가구 1주택자 전세나 월세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내가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갑니다. 왜? 네. 내가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나와요. 갖고 있다가 양도세,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채우고 내가 그 집을
팔게 되면 팔아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혹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집 갖고 있다가 이 집 팔고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전세 월세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로 새로운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올랐으면 오른 만큼 새로운 집을 또 사야 되고요. 네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새로운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개념으로 집이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임대시장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주는 구조,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네네. 유동량이 많이 쏟아진 만큼 돈의 가치,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사서 임대시장에 내놓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집을 살려니 다주택자로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럼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없죠. 그냥 내 집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집 숫자를 늘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숫자를 늘리는 구조로 못 가니까 임대시장으로 들어가서 60, 70, 80의 노년에 어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지금 공부해가지고 그죠?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 노후에 뭐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직장 관계도 없고 수익은 없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네. 60대 조금 넘으신 분, 70대, 80대 분들이요. 네. 주식이라도 좀 하시죠. 미래를 위해서. 제가요? 제가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이제 와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기도 잘 못해요. 네. 이제 와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월세라도 지금 안정상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네. 임차 시장이라도 봐야 되는데 아파트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오피스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세대 다가구 시장이 또 떠가는 이런 시장. 네. 그 시장을 물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임대차를 낼 수 있는 게 또 다세대 다가구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다가구 다세대가 또 떠지는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으로는 월세를 또 많이 받으면 좋지 보증금을 또 많이 받아봤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자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팔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팔더라도 호가가 잘 안 빠지는 시장. 왜? 돈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해지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집들이 팔려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이 월세 시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월세 시장으로 들어갈 때 월세를 놓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많이 놀리는 것보다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월세가 그쵸. 은행 이자로 해봤자 1억 기준으로 잡으면 한 월 20만 원 좀 안 되는 이런 구조. 나오긴 나오네요. 네네네.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약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보증금을 많이 받아봤자 뭐 거기서 다세대나 다가구나 원룸, 투룸 이런 개념에서 보증금을 받아봤자 보증금의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월세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임대차 3법 지금 당장 시장으로도 굉장히 월세 전세 시장의 영향이 좀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좀 급하게 간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